TV를 보다 보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배우들을 보다 보면 참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목주름을 보면 그 배우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만큼 목주름은 나이를 반영하는 나무의 나이테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없애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많이 관리하는 연예인들도 TV에서 목주름이 보여진다는 것만 봐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목주름에 좋다는 운동도 해보셨을 거고 패치를 붙이거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영상에서 목주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와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목주름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흔하게 깊은 주름을 보이는 가로주름,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 형태를 띠고 있는 세로주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냥 짜글짜글하게 생기는 일명 우리 칠면조 주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을 좀 띌 수도 있습니다. 칠면조 목주름이 뭔가요? 이렇게 왜 그 짜글짜글하게 자료화면 칠면조 목주름... 칠면조가 이렇게 목이 칠면조 목이 그래? 목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각각의 어떤 그 특성들이 조금씩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기법들도 조금씩 그거에 맞춰서 좀 다르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목을 계속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가로 형태로 이렇게 꺾이다 보면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하는 이 가로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피부 안쪽에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기둥들이 다 서 있게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힘을 받다 보면 제일 약한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로 형태의 선을 보이는 것들을 가로주름. 가끔씩 보면 이제 목을 많이 굽히는 동작을 하시거나 주무실 때 높은 베개를 쓰시는 분들이 목이 이제 꺾여 있는 상태가 유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부분이 꺾이게 되면 피부의 접힘 때문에 생기는 게 가로주름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되게 어린 애들도 가로주름이 깊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 나이 때는 사실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전적으로 가로주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목이 짧거나 그래서 접히는 부분이 결국 생기거나, 이중턱이 또 많이 발달해 있으신 분들도 접히다 보니까 살이 접히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는 거죠. 우리 목을 움직이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뭔가 채워 넣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시술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필러 형태, 파여 있는 부분 안쪽에다가 터널이 지나가듯이 채워 넣어주면서 이제 치고 올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필러 같은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잘못 시술했을 경우에는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나 오히려 이제 눈에 띄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주름에 맞는 좀 부드러운 물성의 필러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거 외에도 피부가 얇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 목주름에 있는 부위가. 근데 그쪽을 늘려줄 수 있는 시술들, 그다음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시술들도 목주름에 사실 시행할 수 있는 거죠. 프락셔널 레이저를 한다든지 공기층을 넣어서 피부를 벌려주는 그런 시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행하다 보면 가로주름도 조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약해진 부위를 채워주면 다른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목이 접히는 그런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시면 다른 부분들이 또 접힐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안쪽에 필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보강을 해도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층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꼭 저희가 설명드리고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 시술하는 경우에 이제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되게 티가 많이 나요. 목주름에서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티가 나게 되는데, 필러의 물성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을 쓰다 보니까 퍼져버리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티는 많이 안 나는 편이고 목주름이 채워져 보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목주름 필러에 관해서는. 이제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에 보면 목부터 시작해서 한 요 정도까지 붙는 넓은 목근이라고 부르는 아주 얇은 층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근육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저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선이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이 근육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넓은 목근에 이제 띠라고 부르는데, 그런 띠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세로주름이 이쪽 이렇게 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서 세로주름을 없애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로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얇은 근육인 그 넓은 목근에 터미성 띠 같은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현상 때문에 세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없애는 방법이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반복된 수축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세로주름이다 보니까 고기에 따라서 보톡스를 놓는 방법이 있어요. 더모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톡스의 용량을 조금 낮춰서 이제
여러 번 주입하게 되는 거죠. 보톡스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은 세로주름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을 완전히 펴기 위해서 많은 양을 주입하게 되면 목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주입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시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세로주름을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잔주름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좀 없고 세로주름일 수도 있고 가로주름일 수도 있고 피부층이라는 게 우리 목 같은 경우들은 목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목과 좀 분리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마치 밑에 달랑달랑 덜려 있는 것처럼 턱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덜렁거리는 피부 조직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주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본적인 해결은 콜라겐을 합성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 같은 것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 제가 직접 시술 받았던 티타늄도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피부 조직에다가 열을 가해줌으로써 콜라겐을 합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일단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뭐 고주파 시술을 목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티타늄 리프팅이 됐건 써마지 같은 것들이 됐건 다 얼굴을 기준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얼굴만큼 세게 어떤 레벨을 올려서 시술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뜨거워하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써마지를 한다고 해서 목에 사실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기간도 얼굴은 보통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그 얼굴에 했던 것만큼 목에는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레벨을 낮춰서 시술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지속 효과가 얼굴보다는 조금 짧을 수밖에 없고 쫙 펴지는 효과보다는 약간 좋아지는 정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만약에 써마지를 하시더라도 시술 주기를 목주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앞당겨서 하시는 게 사실 올바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술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보톡스 같은 경우에 더모톡신처럼 이제 스킨 보톡스를 피부층에 목층에 다 깔아준다거나 필러들을 보이는 주름들에다가도 사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만족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용 시장이 좀 특화되어 있는데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이나 혹은 다른 뭐 라틴 아메리카 혹은 유럽 이런 데들이랑 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용 시장이 굉장히 얼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도 많이 입고 이게 노출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콜테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까지도 많이 미용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더 이런 목에 대한 미용을 더 많이 하고 화장품도 더 이런 데서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얼굴 쪽에 집중하는 시술이 많고 화장품도 사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관리를 좀 덜 하시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 우리가 얼굴에 자주 발라주라고 했던 것들도 목에 많이 발라주시고 탄력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도 조금 덜 나이드가 들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술들도 어쨌든 얼굴에 하는 시술들보다는 좀 제한점이 많은 시술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관리 조금씩 해주시는 게 목을 건강하게 보이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목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띄는 어떤 나이테 같은 목주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결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주름은 사실 타입만 잘 구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어떤 목주름인지 뭐 가로주름인지 세로주름인지 전체적으로 탄력이 저하돼서 생긴 잔주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이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